도원동 실외 골프 연습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과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교육 환경을 파괴하는 실외 골프 연습장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의 물가가 싸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상용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10년째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데 지난 5년간 대구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서구 도원동 실외 골프 연습장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집회가 달서구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주민과 학부모들이 이 집회에 참가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실외 골프 연습장이 인근 학교의 학습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실외 골프 연습장 건립을 반대하는 도원동 주민과 인근 학교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실외 골프 연습장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달서구청에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도원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고요. 과학 중심의 학교이기 때문에 골프장은 저희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대거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50m 이르는 골프 연습장 구조물이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실내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면 차량 통행이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주변 주차난도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주민과 학생들 모두 하나가 되어 반드시 잘못된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도 실외 골프 연습장 건립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창문 너머 20m 지점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먼지 피해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이제 아동보호법에 따라서 좀 보호를 받게 되는 아동들에 속하는데 이런 저희들과의 협의가 일절 없이 그냥 전혀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골프장을 설치한다는 점에 있어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도원동 실외 골프 연습장 건축주는 지난해 12월 달서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현재 착공 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서구가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대구는 저임금 도시지만 물가도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대구의 생활물가는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상용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10년째 특광역시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사실이 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대구는 저임금 도시라는 이미지가 각인돼 왔습니다. 저임금으로 소비 여력이 낮다 보니 물가도 다른 대도시보다 낮아 대구는 물가가 싸다는 인식도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대구 물가가 싸다는 말은 옛말이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물가 변화를 조사해보니 소비자 물가지수는 5년간 12.9% 올라 전국 평균 12.6%를 웃돌았고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15% 올라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 특광역시 중에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생활물가 중 식품은 23.3%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0.7%포인트 높았고 식품 위에는 보험료,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등이 많이 올라 10.1% 상승했습니다. 반면 대구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10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상용 근로자 월 임금은 평균 334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102만 원 올랐지만 전국 평균 384만 원보다 낮고 10년 전과 같이 전국 특광역시 중 꼴찌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원자재 가격 불안 등 지속적인 물가 상승 요인도 남아있어 서민들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난해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올 하반기 열릴 예정인 퀴어 축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대 장비를 실은 트럭이 대구 동성로로 들어서자 시청 공무원들이 막아섭니다. 대구시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축제를 하지 못한다며 행정 대집행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라며 오히려 시청 공무원을 제지합니다. 지난해 대구 퀴어 축제 당일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총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달 1심 법원은 대구시가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조직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일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는 올해도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제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홍 시장은 최대한 협조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물리를 통해서 막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법원에서 잘못되었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도 저희들 정당하게 또 받았기 때문에 우리 퀴어 축제가 정당한 집회이고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에서 잘못된 행위를 했던 것을 확인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서 퀴어 축제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과까지 걸린 시간은 총 10개월. 올 하반기 열릴 예정인 퀴어 축제 이후 2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대구시는 여전히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의 축제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퀴어 축제가 치러지는 당일에도 대구시가 축제를 막아서면서 큰 충돌이 벌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주말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열사병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무더위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는 폭염 구급대원들을 권예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구급대원들이 챙겨야 할 물품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출동 시에 반드시 구급차에 실어야 하는 아이스박스 하나. 7가지 물품이 들어있는 일명 폭염 대응 구급 키트입니다. 체온을 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얼음조끼부터 위급 상황에 사용하는 수액과 식염수까지. 더위가 시작되는 5월부터 8월 말까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해 온열 환자 치료를 위한 구급 키트와 함께합니다. 음료수나 생수를 먹인다는 등 아니면 아이스 조끼를 입혀서 환자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해내서 저희가 이런 키트를 구성해서 저희 모든 구급차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온열 질환 응급처치 환자 수는 1,265명. 주요 증상으론 야외 활동으로 인한 수분 소실로 발생하는 열탈진이 가장 많습니다. 이 같은 온열 질환의 전조 증상으론 경련과 어지럼증이 대표적입니다. 땀을 좀 많이 흘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들, 두통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 있을 때 그런 온열 질환에 내가 위험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몸에 이상을 느꼈다면 시원한 곳으로 옮겨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인근 소방서와 동네 119 안전센터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민 누구나 잠시 뜨거운 햇빛을 피해 더위를 식히고 몸을 돌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중소도시 병원이 응급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운영할수록 경영이 나빠지고 의료진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 유일한 응급실이 사라진 성주군도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주군에서 이번 병상을 가진 하나뿐인 일반 병원입니다. 12년 동안 지역 응급 의료를 책임져 오다 올해 초 응급실 문을 닫았습니다. 환자 수는 줄고 인건비는 오르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자 외래 진료만 보기로 한 겁니다. 항상 불안하고 그거 하지. 안 그러면 대구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거 하니까 또 그렇게 큰 거 아닌 것 같으면 가까운 데 가 할 수도 있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이 지역에 병원이 운영이 잘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응급 환자가 생기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많이. 성주군은 응급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지난 2월부터 보건소를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4개월간 460명이 보건소를 찾았고 10명은 다른 지역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밤에 가려면 좀 불편한 점도 많지. 애로사항도 있지. 성주에 있으면 성주로 가면 되는데 성주 없어진다고 하니까 보건소까지 가려면 보건소 가는 것도 대구가 더 빠르니까 좀 그게 불편하지. 딴 거 되면. 대충 응급진 해놔놓고 큰 병원으로 간다 하면 그거 더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할 바에는 차라리 바로 이제 큰 병원으로 가는 게 낫지. 지역의 유일한 응급실이 사라지면서 성주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모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24시간 야간 진료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응급의료기관 개념하고는 상당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실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는 거기서 처치를 하고 바로 입원이 가능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냥 간단한 처치하고 그 처방만 해주기 때문에. 성주군은 이달 관련법을 만들어 병원에 직접 인건비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응급실을 운영할 병원을 찾겠다는 건데 현재 지역에서 응급의료기관 요건을 갖춘 병원은 올해 초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한 곳뿐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새콤달콤하고 식감도 좋아 남녀노소 즐기는 과일은 바로 체리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맛보는 체리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온 제품이라 신선한 본연의 맛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영주시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국내산 체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검붉은 빛깔의 윤기 가득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제철을 맞아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과일의 여왕 체리입니다. 영주산 체리는 일교차가 큰 소백산 자락에서 키워 깊은 단맛이 특징입니다. 7년여간의 시범 재배를 통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으면서 지역 기후에도 적합한 품종을 찾아냈습니다. 전부 신품종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들만 재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알 굵기가 타 지역에 비해서 되게 좀 대가인 상태입니다. 보통 체리 구매하시는 분들이 알을 굵은 걸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체리의 90% 이상이 외국산인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 수입 과정 때문에 현지에서는 다 익기 전에 미리 수확해 후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 신선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국내산 체리는 다 익을 때까지 나무에서 키우기 때문에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브릭스 이상만 돼도 고당도 과일로 불리는데 영주산 체리는 20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를 자랑하면서도 풍부한 과즙과 신선한 과육이 텁텁하거나 질리지 않는 기분 좋은 단맛을 선사합니다. 농가에서도 체리는 틈새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원예 작물이나 과일이 많이 나지 않는 6월에 수확하는 데다가 3월에서 6월 사이에만 일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영주시는 현재 20여 곳인 체리 재배 농가를 더욱 늘리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체리를 지역의 신소득 작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들을 재배 육성을 하고 있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유통이라든가 또 판매 쪽으로도 또 특히 이제 지역 적응 시험 해가지고 그런 걸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머지않아 경북에서 사과 재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 외국 과일로만 여겨지던 체리가 영주를 대표할 새로운 과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요즘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지역 구석구석을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동인천 개항장 일대를 체험하거나 강화도 섬에 살아보기 등 체류형 관광 상품이 다양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집. 집 앞 마당에선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TV 대신 하늘을 보라는 의미로 보는 하우스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개항기 건축물을 리모델링했는데 당시 목조 골격을 보존하면서 인테리어엔 현대적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100년 넘은 건물이고 되게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나무들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이곳에 머물며 개항장 일대를 체험할 수 있는 개항장 오디너리 타운 프로그램.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뿐 아니라 이곳에 거주하는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개항장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김하영 대표 역시 개항장의 매력에 빠져 실제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일단 오디너리 타운이 평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 규정한 평범함과는 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이 왜 이 동인천에 이주했는지 이런 머무는 동네로서 이 동인천의 매력을 좀 보여주고자 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처음 지역업체들과 협력해 체류형 관광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지난해 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4개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강화도 로컬 체험이 가능한 잠시섬 프로그램은 지난해 700여 명이 참여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심 호텔과 섬으로 가며 즐기는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지역 특색을 살린 이색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종도에 있는 호텔과 무의도에 워케이션 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숙박은 영종도에 있는 좋은 호텔에서 하시되 일하는 동안에는 무의도에서 바다가 보이는 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된 상품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인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체류형 관광 상품 특성상 프로그램이 최소 2박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에 따라 대구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일주일 빠릅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 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계층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폭염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산하기관에 지시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도 낮 시간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달성군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 취약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화원읍 본리리 기세곡천 재해 예방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 이상 유무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논공읍 금포리 배수장과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를 찾아 배수로 정비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달성군은 산사태 취약지역과 둔치 주차장을 점검하고 저수지 보수공사 현장과 도시형 펌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달서구가 제6기 청청기획단에 참여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선발된 단원들은 청년 사업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며 참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성군 협의회가 지역의 양파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탰습니다. 40여 명의 회원들은 고령화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서 양파를 수확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서구청이 비산 2~3동 3만 7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했습니다. 서구는 그동안 불명확한 지적 경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되고 이웃 간의 토지 분쟁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구청이 보훈회관을 건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중구청은 전액 지방비로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지난 2월에 개관했습니다. 이르기 시작한 여름 찜통 더위가 이번 주를 넘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